이재명 조상묘, 이재명 부모묘가 테러를 당했다. 이제 뭐 이런 폭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흉측한 돌멩이들이 파묻혀 있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금 보시죠. 저 돌멩이 글자 3개가 적혀 있는데 왼쪽에는 날생, 가운데는 밝을명,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기운기자냐 죽일 살자냐 지금 이러고 있지요. 뭐 살자라는 의견이 조금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생명살 뭐 이런 이제 글자 한자로 새겨져 있는 저 돌멩이가 그 무덤에 묻혀 있었다. 이제 이런 겁니다. 민주당의 이모경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에 대한 테러 정황이 발견됐다. 누군가 무덤에 구멍을 내고 글을 적은 돌을 묻었다. 이재명 대표 둘째 형이 11일 토요일이죠. 현장을 방문을 했고 봉분 둘레 4곳에 구멍이 났고 2곳에 돌이 묻혀 있었다라고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봉분을 꼭꼭 누르기까지 했다. 자세한 의미조차 모르겠는 글자들이 적혀 있지만 주술적 의미로 보인다. 대변인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도 페이스북에 2차례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구멍에 묻혀있던 돌에 날생자, 밝을명자 한자가 적혀 있고 또 이제 3번째 글자 기자냐 살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냐? 봉분이 낮아질 만큼 봉분을 꼭꼭 누르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랬다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일종의 흑주술 이걸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그냥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글을 올렸다가 3시간 동안 누구한테 좀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쪽으로 역수를 잘 알고 무당한테 자문을 받았든지 아무튼 이런 쪽에 잘 아는 사람한테 용어가 달라집니다. 일종의 흑주술, 주술에 뭐 백주술이 있고 흑주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흑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 뭔가 기운이 통하는 자리다 이런 거죠.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한다. 흉매라는 말도 또 썼네요. 이제 그러면서 흉매이지만 함부로 치워서도 안 된다는 어르신들 말씀에 따라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수일 내에 제거하기로 했다.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이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테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테러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자에 대한 테러다. 죽은 분, 사자에 대한 테러다.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마저 공격하는 폐륜적 행태다. 테러의 주술적 수단까지 동원됐다는 점이 경악스럽다. 수사당국은 즉각 이런 테러가 누구에 의해 저질러졌는지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혀내길 바란다.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여러분과 여러 가지 분석글을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첫 번째는 누가 그랬는가 중요하죠. 누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그랬을까?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에는 가령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섣부르게 배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우가 있다니.
아, 그러니까 돈 받고 심부름 많은 누구 뭐 역술인이나 무당들이 와서 그걸 한밤중에 파고 돌멩이 묶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이 일을 시킨 사람이 있다, 이런 뜻? 아니, 수사가 시작도 안 했는데 배후가 있다니. 아무튼 이제 이렇게 뭐 몇 발자국 앞서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누가 왜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배후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과정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게 언젠가는 들통이 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이런 삿된 반응들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다 알고 있다면 이건 모종의 음모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는 겁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여러분, 이것도 잠시 뒤에 저하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상의 묘에 어떤 해코지가 있다 했을 경우에 그것을 비공개리에 그냥 내용을 살펴보고 혹시 경찰에 신고할 것이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것을 원유치로 해놓고 딱 묻고 비공개로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곳곳에 공개하고 떠벌리고 이러는 사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의 세종시에 있는 묘소에도 이보다 훨씬 더 흉측한, 그 사람들 말로 테러 비슷한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쇠코챙이, 식칼 이런 것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 검사는 이것을 조용히 뒤처리를 그냥 하고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이걸 지금 온 사방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재명 개인의 일입니다. 이재명 개인의 일, 이재명과 이재명 부모님에 관한 일입니다. 왜 당 대변인이 나서죠?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무슨 관계가 있죠?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과 관련된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은, 그게 개인적인 부정부패와 관련돼 있든 뭐 이렇게 뭐 그 개인적인 뭐 스캔들이 밝혀지는 것이든 또는 이재명 개인의 부모님 묘소에 관한 일이든, 여기는 일만 터졌다 하면 대변인이 팔을 하고 이게 일어서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여기는 이재명 개인에게 어디에 뭐 몸에 뾰루지 하나만 나도 당 대변인이 나설 겁니까? 아무튼 이 배후가 있는지 밝혀내라고 했는데 이런 말들이 무엇을 노리고 하는 말인지 아니나 다를까 이런 보도는 예를 들면 오늘 새벽에 보도된 배부된 조선일보에는 이 기사 안 났습니다. 그냥 조선닷컴에만 났고 다른 신문들에도 이 보도를 안 한 신문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거는 보도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면에 또 열심히 보도하는 그런 매체도 있었는데요. 다만 그 반응의 글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MBC 인터넷 보도에 댓글을 봤더니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천공 무당 이놈이 한 짓 같다. 대통령 낙선 기운을 주려고 주술을 쓴 것 같다. 김땡땡씨가 이런 댓글을 올려놨네요. 천공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땡땡씨는 또 이런 댓글을 올려놨습니다. 멀리 갈 거 있나? 사이비 무당이거나 점쟁이 짓 하는 자, 이재명을 날려야 속이 시원한 자, 그 자들 중에서 범인을 찾으면 된다. 2명이 보이네.
두 명이 보이네. 도사, 법사, 무당, 하수인들이 나라를 개판치는구나. 이찍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2번을 찍은 사람들을 매우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쓰는 용어가 이찍들이라는 말입니다. 2번을 찍은 사람들. 자기들은 일찍이다 이거죠. 기호 1번 이재명을 찍은 자기들은 일찍. 그다음에 기호 2번을 찍은 사람들은 이찍.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이렇게 경멸스러운 용어 이찍들이라고 하면서 허구한 날 되지 않은 종북거리더니 너희는 종일이냐, 일본에 종속돼 있느냐 이런 뜻이죠. 아니면 종매국이냐. 그러면 좌파로 분류되는 한 신문 이 기사에는 또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손바닥에 임금 왕자 써준 것들에게 시작된 저주가 아닐까? 이쯤 되면 나라가 어찌 될지 짐작이 된다. 악행은 하늘이 반드시 갚는다는 진리다. 외놈들이 한국 명산마다 쇠 말뚝을 박더니 원자폭탄 맞았지. 이런 댓글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부모님 묘소가 이런 해코지를 당했다는 이런 것이 폭로가 되고 밝혀지고 이제 공유가 되면서 아니나 다를까 아까 민주당 대변인이 말했던 그 배우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 댓글은 왁자지껄하고 그것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노골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 사이트에 이 기사가 떠 있는데 댓글들이 이렇습니다. 용산에서 살을 날렸구나. 용산은 어디를 말합니까? 윤 정부의 필살기지. 그러니까 남의 무덤을 파헤치고 거기에 저주를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필살기랍니다. 그다음 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용산에 용의자가 있다. 잡신과 사이비에 환장하는 남녀 2인조. 남의 조상묘에 천공을 내냐. 역시 토착 외구 이찌기들 동네 경상도답다. 남의 조상묘에 천공을 내냐. 쭉 있음 프린트된 건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민주당 대변인이 나서서 배우를 색출하라 이러고 있고 거기에 호응하는 그 지지자들이 지금 인터넷 공간에 이런 댓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용산이 배우랍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방송 주제를 다룰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쪽에 호가 났던 인물들은 이재명 선거대책본부에서 모 간부를 했던 사람이 이 윤석열 대통령 모습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쇠꼬챙이로 이렇게 집어넣은 사진 보여드린 적 있지요. 왜 조선시대 때 그 후궁들이 아주 그 음습한 저주의 굿을 하면서 만들었던 그 나무집으로 만든 인형, 그걸 재웅이라고 합니다. 재웅. 거기다가 화살을 쏴서 꼬챙이로 막 몸에다 찌르고 꽂고 이런 사진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거를 원래 했던 데가 이재명 후보 캠프였습니다. 거기서 선거대책본부에서 아주 고위직 간부를 맡았던 사람. 근데 이제 와서 민주당 대변인이 배우를 얘기하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그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용산을 지칭하는 얘기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응을 보였었느냐? 시칼 테러 전에
쇠말뚝 테러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조상묘 순환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한 공원묘원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상묘가 훼손되어 있는 것이 이제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이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반응은 뭐였었느냐? 이랬었습니다. 아마 문중에 누구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최근 묘지 일부에서 여러 가지 훼손 흔적이 있었다. 문중에서 현장 사진을 찍었지만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혐오스러웠다. 관련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 당시 묘지 봉분 위에는 인분이 있었답니다. 똥오줌 말하는 거지요. 인분과 계란 껍데기 등 음식 찌꺼기가 올려져 있었고 식칼과 부적 1m 정도 길이의 머리카락 한 뭉치, 이것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곳에 묻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친 맨 앞쪽 부분은 누군가가 호미 같은 농기구로 파낸 흔적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팽윤 씨 문중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 측이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당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대비가 되지요.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대변인은 배후를 밝혀라 그러면서 이것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와 관련된 것을 2번이나 올렸고, 당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비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웅, 밀집으로 만든 인형에다가 새꼬챙이를 찍는 그런 것이 나왔을 때도 크게 그에 따라서 동요하거나 이러지 않았다. 이제 그런 과거가 있고, 1999년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조상묘 7기에서 무덤 7곳에서 쇠 막대기가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길이 1m짜리. 사진은 당시 충남 예산에 있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조상묘 7기에서 발견된 쇠막대기를 살펴보고 있는 당시 이회창 총재의 모습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묘에서도 식칼, 쇠말뚝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한 무당이 머리가 깨지도록 아파서 자기 꿈속에서 충무공 이순신 이분이 이제 나타난 다음에 자기 머리가 깨지도록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무공이 자기한테 뭔가 이게 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막아놔야 된다. 그래서 그 충무공 이순신 묘에 가서 쇠말뚝을 박아놨다는 겁니다. 참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울산에 있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선친묘가 도굴 당한 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를 찾으면 우리 정치사에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난데없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자신의 부모님 묘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페이스북에 2번이나 올리고, 더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민주당 대변인이 도대체 이게 더불어민주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대변인이 나서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설명하고 해명하고 그 다음에 수사당국에게 배후를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